2024년 8월 11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위험이 한꺼번에 왔다가 다행히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이 약간은 지금은 시장 보고 움직이겠다 했죠. 근데 이미 올린 거예요. 이미 올린 거고 시장이 내려와서 반대로 또 올라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일본 금리 인상이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진짜 시장이 자지러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이거와 덩달아서 지금 신용위험과 한계 기업은 완전 붙박이로 돌아가고 있고 그 연장선이 위메프 사태랑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침체는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왔고 외국이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위험도 연동되어 가고 있고 중동 위험은 조금 잦아들었어요. 다행히 잦아들었는데 이란이 원래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은 약간은 폭격을 주고받는. 근데 9일날 또 폭격이 일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부동산 이 위기, 중국의 부동산을 이제 소화해내는데 10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 2년 지났으니까 아직 8년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볼게요. CDS는 36에서 38로 오른 채로 마감돼 있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달러 인덱스는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우리나라가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CDS는 조금 오른 걸로 나오고요. 한국은행 통계에서 금리는 여기 조금 사라졌지만 그대로 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용평가 등급에서 위험 기업의 추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는 게 부정적이다고 보시면 되고 다 합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하고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의 위험수위 이걸 카드론이 이제 발생해서 카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 제2금융권과 연결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있고 건설 경기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도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은 아까 말했던 카드사를 필두로 카드 대란, 대출을 했던 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500선 무너진 날에서 주식 주반 저변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하겠다 해서 조금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거고 엔캐리드 트레이더에서 우리나라도 부정적입니다. 수출로도 오래 못 갈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날 회의도 같이 했습니다. 이거 미루면은 금융 비용만 증가된다. 사업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인데. 근데 시공사 충격이 크면은 공급 기반 이 시공사가 무너지니까 새로운 시공사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에도 충격이 온다. 거시경제 충격은 오더라도 이게 조금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기업 부실화에 속수무책이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업 개편으로 넘어가라고 했는데 부실 오면 그러니까 지금 침체는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쓸만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일단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나라 추경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조만간 좀 강대강 대치에서 추경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경 규모는 30조에서 한 10%니까 60조까지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GDP 대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침체 공포에서 세제 지금 하면은 요거 안 들어먹어요.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거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 본격 볼이 민감하게 반응. 근데 챗GPT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중임금 노동자는 실업을 할 거고 네 명이 일하던 거 한 명이 처리될 겁니다. 그럼 실업이 그냥 유발되잖아요. 네, 그게 일어날 겁니다. 미경기 침체 가능성은 25%고 연준은 금리 내릴 건 25%만 해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금리를 내리는데 0.25냐 0.5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A 직전이었으면 0.5가 나올 뻔했어요. 이번에 급락을 이게 추세를 봤을 때. 근데 0.25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자, 0.25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졌어요. 스위스까지도 1.25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높아져야 돼요. 한 2.5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얘가 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2.5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와서 다시 2가 돼야 되는데 2.5까지 못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해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식에 일부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일본 정부가.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주가 폭락 일본은행 비난 세도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이거 지금 제일 늦게 올려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하지만은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1일 전 딱 보세요. 적극적 금리 인상 발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제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일단은 10월 추가금리 인상 시도할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이면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맞으니까 지금 막 뭐래요. 패드에서 금리 내린다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 미국입니다. 여기 공급 적체 오래 걸리고요. 10년 전 부동산 위기를 경고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동산 시대는 끝났죠. 이제 얘들도 선진국의 반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G2인데요. 근데 인구가 많고 땅이 넓다 보니까 G2인데 G2가 아닌 거죠.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내수와 침체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미국이 딱 때려맞고 알아서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걸로 부동산이 하나 나와서 얘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금리 인하의 좋은 여건을 기대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한꺼번에 다 못 내려갑니다. 서서히 미국이 내리는 거 따라서 살금살금 내려가야 되고요. 해외 부동산발이라서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중국의 버블리스크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침체에서 보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쪽에서 위험하다. 그 내용들이 담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까지만은 이슈였는데 이미 주가가 급락이 나와 버렸죠. 시장 전체가.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건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로 분석하는 넥스트 윅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ETF나 그다음에 주식 성과가 조금은 보합으로 가는 게 공격적으로 안 가고 방어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면 한 번에 침체가 제대로 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다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3에서 5% 이거에 만족하고 하는 거라서 기존에 그 방송을 찍으신 분들의 그 방향성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이란도 이스라엘 가자 레바논을 해서 협상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대로 공습을 하고 있어요. 8월 9일 날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이에요. 그다음에 G7도 중동 위험 광범위 갈등 촉구 그 위험이니까 자제를 촉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중동 매우 예민한 시기다. 이게 잘못하였고 버려지면은 그냥 아랍권이 한꺼번에 아랍권이나 그 이슬람권이 한꺼번에 한 팀이 돼버리면 이스라엘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동 위험이 아직 잠잠한 수면 아래 있는 거고 결국에는 1980년도의 중동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의 50% 이상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사항은 동일하고요. 지난주 주가가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한 번 더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내려와서 반등 요만큼 나왔거든요. 요만큼 가는지 이게 N자 파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쌍고점 가버리면은 똘팔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3분의 1 선에서 또 추가로 상승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안 나오면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 구간 안에 이제 들어서는 것 같아서 저는 요 구간에서 살짝 매수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짧게만 보고 다시 여기 와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매수입니다. 그게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